네, 오늘도 ETF 시황을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지수가 일제히 낙폭을 키우면서 영향을 주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이 고용 보고서의 영향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SPD와 S&P 500 0.55% 밀렸고 나스닥을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0.34%, DI ETF 0.59%로 일제히 하락폭을 키우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이쉐어즈 반도체 ETF도 1.86% 밀리는 흐름이 관측이 됐는데요. 이 반도체주의 어두운 전망이 드리워졌습니다. 또 기술주와 금융주도 각각 0.55%, 0.93% 이렇게 ETF도 함께 빠지는 움직임이 관측이 됐습니다. 반면에 오랜 섹터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VIX 단기 선물 2.69%로 강한 상승폭을 키웠죠. 역시 변동성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겠고, 또 바네크 골드마이너스 ETF도 3.36% 급등했는데 금값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일 펀드도 0.42% 역시 유가 상방 압력을 함께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승 하락 종목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상승 종목부터 체크해 보시죠. 금채굴 가격이 계속해서 상방 압력을 받고 있죠. 금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VIX 선물 오르면서 역시 변동성 영향을 받았고요. 나스닥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들도 많았던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틸리티, 인도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최근 신흥국 증시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하락한 ETF 살펴보시면 천연가스 계속해서 급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금채굴 하락은 반대로 금채굴과 반대 흐름을 나타냈고 건설도 간만에 좋은 움직임, 석유행가스 그리고 지역은행까지 이렇게 하락 ETF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하락 ETF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최보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ETF 시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ETF 시황 리뷰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ETF 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흐름이 한 가지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소형주는 상당히 부진하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로 스타일별로 성장주와 가치주를 구분을 해서 지난해에는 상승 투자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은행 사태가 완전히 종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타일별 대응보다도 대형주와 중소형주, 즉 사이즈별로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지금은 대형주를 조금은 더 중장기적으로도 보실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중소형주의 부진이 계속되고 대형주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번 주에 강세를 보인 ETF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선 월간 기준으로 보시면은 업종별로 IT, 경기 소비자 업체들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업체들과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소폭은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미국 증시는 SVB 그리고 CS 사태 직후에는 일제히 하락했지만 그 이후에는 빠르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3월 한 달간 3.5% 그리고 6.7% 상승을 했는데요. 은행 사태가 아직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어제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미국 증시는 소폭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상당히 크게 빠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업용 부동산 부담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 가지 주목해서 보실 수 있는 강점이 있으신데요. 지금은 전체 지수는 등락을 반복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업종별로는 상당히 차별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IT,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경기 소비자 업체가 양호했던 이유는 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상반기 중에 종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확산이 됐고 연중 인하 기대감 역시도 크게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요. 즉 2022년 주가 하락 요인들이 완화가 됐다라는 점에서 1분기 조금은 더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조금은 상승세가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조심은 하셔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S&P 500 지수를 구성을 하는 IT와 커뮤니케이션 업체들 1분기에 각각 20%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업종별 차별화 현상이 계속된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머니플로우가 활발했던 ETF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머니플로우 측면에서도 조금은 더 AUM 규모가 큰 ETF들이 부각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조금 더 추세적으로 보시면은 이 대표적인 퀄리티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QUAL과 같은 경우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연초에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았지만 3월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주와 같은 경우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기준으로 조금은 살펴보시면은 3월에 반등이 조금은 제한적이었던 앞에서도 화면에서도 보실 수가 있었던 에너지 업체들 조금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업체들 상당히 유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도 보여졌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머니플로우가 활발했던 ETF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주목해볼 만한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연초 이후에도 부각이 덜 되었던 이 헬스케어 업종의 대표적인 ETF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헬스케어와 관련을 해서는 주로 XLV 아니면 IBB 이러한 ETF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 ETF들 대비로도 연초 대비 조정이 컸던 ETF가 있는데요. 바로 이 IHF라고 하는 ETF입니다. 아무래도 헬스케어 업체들은 한국에서 관심이 많으신 제약, 바이오 업체들 이외에도 5개로 구분이 가능한데 이 IHF에는 의료 서비스 업체들의 비중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초에는 미국 예산안의 한도 상향 여부가 논의가 되면서 부진했고 2월에는 CMS에서 발표가 겹쳐지면서 상당히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3월에도 반등이 제한적이었는데 사실은 실적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양호하고 주주 환원 매력도 상당히 안정적인 업체입니다. 4월에는 전체 지수는 등락이 반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진입 부담이 낮아진 업체들, 조금은 더 상승 여력이 높아지는 이러한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부담이 제한적이다라는 측면, 그리고 2023년 대선을 앞두고도 바이든 그리고 민주당의 정책이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측면에서 IHF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될 때, 이 4월 중순에 금융업체들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될 때도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한 가지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헬스케어 업종에 투자하는 IHF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보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ETF 시황 살펴봤습니다.